실제로 겪었던 실화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소름 끼치는 창밖의 검은 그림자. 제가 귀신을 결정적으로 믿게 된 일이 중학생일 때 일어났어요. 중학교 3학년 때였는데 1학기 기말고사를 마친, 그러니까 여름방학을 조금 앞뒀을 때 일이에요. 기말고사가 끝나고 학교에서는 대부분 수업을 안 하고 영화를 틀어줬었어요. 그날 공포영화를 봤었는데 제목은 잘 기억이 안 나요. 별로 유명한 것도 아니었고 말이죠. 여튼 그 일이 있기 전까지 워낙 겁도 없었고 귀신 같은 건 믿지도 않았기 때문에 지루하게 감상하고 학교에서 나왔죠. 친구들이랑 노래방도 가고 PC방도 가고 신나게 놀다가 집에 조금 늦은 시각에 들어왔었어요. 대략 11시쯤으로 기억해요. 평소에 체력이 좋아서 지금도 항상 팔팔한데 그날은 이상하게 몸이 피곤하고 무겁고 제대로 씻지도 못하고 그대로 잠자리에 누웠어요. 그렇게 깊은 잠에 빠졌다가 목이 말렸는지 화장실이 가고 싶었는지 좀 가물가물한데 갑자기 눈이 떠졌어요. 일단 일어나기 전에 습관적으로 눈을 한 바퀴 돌렸는데 옆에선 남동생이 자고 있었고 밑에 장롱도 보이고 눈을 빙글빙글 굴리다가 보니 제 왼쪽에 창문이 하나 있었거든요. 그 집의 창문이 엄청 컸어요. 그 창문에 무슨 시꺼먼 게 서 있더라고요. 분명 얼굴은 안 보이고 그림자를 보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제가 자고 있던 방을 이곳저곳 살핀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저게 도둑인가 싶었고 그 의문은 곧바로 확신으로 굳었죠. 저거 도둑놈이구나 하고 말이죠. 제가 쫓을 깡은 안 되고 조용히 일어나서 가족들을 깨우려고 했어요. 근데 몸이 안 움직여요. 진짜 한 번도 가위를 눌려본 적이 없었는데 바로 알겠더라고요. 입으로 소리를 지르려고 해도 목소리가 목에서 막 맴도는 느낌이었죠. 그렇게 정신없이 막 우왕좌왕하는데 그 그림자가 갑자기 창문을 열지도 않고 기어서 방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진짜 지금 생각해도 소름이 확 끼치네요. 암튼 그렇게 엉금엉금 기어서 방으로 들어오는데 그때부터는 살고 싶단 생각으로 몸에 힘을 막 줬어요. 진짜 살면서 그렇게 힘 써본 적도 없을 거예요. 그렇게 막 안간힘을 쓰다 보니까 몸을 오른쪽으로 돌아눕게 되더라고요. 눈앞에는 남동생이 자고 있는 모습이 그대로 보였고 그 그림자가 제 등을 긁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 무서웠어요. 손톱이 제 옷을 막 드르륵 하는 그 느낌 있잖아요. 그게 등에서 막 느껴지고 그때부턴 공황 상태에 빠져서 마음속으로 제발 살려달라고 싹싹 빌었어요. 진짜 제발 기절이라도 하기를 바랄 정도로 너무너무 무서웠어요. 체감상으로 2분 정도를 그렇게 긁다가 조용해지더니 제 눈앞에 다리가 하나 보이더라고요. 아마 저를 타서 넘고 온 것 같은데 발등이 하나가 보이더니 반대쪽 발도 보였어요. 그러면서 머리카락이 스르륵 내려왔는데 고개를 아마 숙였나 봐요. 얼굴을 보면 진짜 미칠 것 같았어요. 정말 보기가 싫었죠. 다행히도 딱 이마까지만 보이게 숙인 채로 저를 한참 동안 그렇게 쳐다보더라고요. 그러다가 고개를 들더니 발밑에 장롱으로 저벅저벅 걸어가서 문을 열고 안에 들어가더니 쾅 하는 소리가 나게 문을 닫더라고요. 그리고 심장을 뭐가 꽉 쥐고 있다가 놓는 느낌이 나면서 깼어요. 너무 놀래서 막 울면서 어쩔 줄 모르고 있다가 일단 거실로 나가야겠다는 생각에 일어나려는데 다시 한번 몸이 굳더니 그 장롱문이 열리면서 그 검은 놈이 꼭 4발 달린 짐승이 뛰는 것 같이 빠르게 기어와서는 제 이불 속으로 쑥 하고 들어오면서 완전히 가위에서 깼어요. 그리고 저는 그대로 알아누워서 방학 끝날 때까지 밥을 먹으면 자꾸 토하고 여태껏 살면서 최악의 여름을 보냈죠. 그때부터 제가 이런 쪽으로 관심이 생기고 희한하게 그날 이후로 환각인지 모르겠지만 이상한 걸 자꾸 보게 되었어요. 두 번째 이야기, 용인시 공원묘지 근처의 집에 무당을 불러왔다. 제가 중학교 1학년 때였습니다. 그때 당시 저희 집은 매우 가난해서 어디서 살고 싶은지에 대한 선택권 따위는 없었기 때문에 조건이 되는 대로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때 싸고 좋은 집이 있었는데 평수가 무려 50평이나 된다고 해서
그때 저는 넓은 집에서 살아본 적이 없어서 마냥 좋아하기만 하였습니다. 하지만 싼 게 비지떡이라고 그 집은 용인공원 묘지를 가기 전에 마을에 있는 집이었습니다. 가기 전이라고 해봤자 200m만 더 가면 나오는 그런 곳이었죠. 뿐만 아니라 집 창문을 열어놓으면 묘지가 빤히 보일 정도였습니다. 집은 2층짜리 벽돌집으로 2층에서 월세를 얻어 잘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살아간 지 1개월쯤에 동생이 자꾸 헛소리를 하는데 그 소리를 들어보니 나 아까 분명히 화장실에 휴지가 여기저기 찢긴 채로 바닥에 뿌려져 있는 거 봤거든. 근데 다시 문을 닫았다가 문을 열어보니까 깨끗해. 이렇게 말하길래 처음에 저는 주변이 이러니까 괜히 헛걸보나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데 그날 밤 잠을 자고 있는데 그날따라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근데 새벽 3시쯤에 저는 매우 기이한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창문에서 똑똑 소리가 나길래 바람에 창문이 흔들리는 것이겠지 하면서 잠을 자려고 하는데 갈수록 그 소리가 지나치게 커진 것뿐만 아니라 구슬 기세로 흔드는 듯한 소리가 들려서 이불로 온몸을 다 덮은 다음 그냥 바람일 거야 하면서 벌벌 떨고 있었죠. 다행히도 1시간 후에 소리가 멈추더라고요. 그리고 해가 뜨고 나서 방에서 나와 엄마한테 그 소리를 하니까 너까지 왜 이래? 안 그래도 네 동생도 무섭다고 난리인데 라고 해서 같이 창문만이라도 확인해달라고 해서 같이 창문을 열어보니까 엄마는 그대로 기겁을 하셨고 저는 소리도 안 나왔습니다. 창문에 각기 다른 크기의 붉은 손자국이 마구 찍혀 있었고 그날 밤 제 동생은 악을 쓰는 소리가 들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이후 무당을 불러다가 물어보니까 갑자기 무당이 제 방 쪽으로 가더니 창문 주위의 벽지를 뜯어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빠하고 제가 같이 벽지를 뜯어보니 벽에는 창문을 중심으로 엄청난 부적들이 붙여져 있었고 무당이 말하길 이 부적들은 영을 부르는 부적이라고 보통 사람들 같았으면 아마 귀신씨여서 죽었을 거다라고 하셨죠. 아드님이 신기가 있어서 다행이라고 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저희 집안에 신기 있는 사람이 저랑 동생 그리고 고모님까지 3명이 있었는데 저랑 동생이랑 고모가 이상한 걸 잘 보거나 했는데 3명 중 1명이 신내림을 안 받으면 3명 다 신병으로 고생할 거라고 하셨죠. 그래서 고모님께서 미망인이시고 자식도 없으셔서 신내림을 받으셨죠. 그날 이후 동생하고 저는 무언가 보는 걸 못하게 되었는데 저희들은 그 집에서 짐을 싸서 나갔죠. 그리고 집주인은 저희가 새로운 집을 계약한 지 얼마 안 돼서 교통사고를 당하셨다고 하네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